안녕하세요. 시즌도 막지 못하는 행복한 신혼생활 82주차 신혼부부입니다. 1차 시험이 40일 정도 남았죠? 슬슬 긴장감도 점점 고조되어 가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힘든 기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또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초시 때, 제시 때 총 2번 1차 시험을 실제로 준비하면서 실행했던 시험 막판 공부 정리할 때 중요한 점,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 문장 하나만 읊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1차 시험 준비 기간 중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종 점수에 임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단디 먹고 시작합시다. 이 상황에 뭔 마음가짐요? 사람은 자고로 마음 안에 자그마한 분노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노는 다르게 표현하면 동기부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회린이 여러분, 개인마다 공부 기간이 제각각이겠지만 초시생이라면 평균 1년, 재시생이라면 평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후회 없이 공부에만 여러분들의 젊음을 바쳐오셨다면 그 과정 어떠셨나요? 외롭고 힘들지 않으셨나요? 늘 어두운 독서실, 답답한 도서관, 숨막히는 학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에 잘 정리하는 것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도 만들고 합격자를 불합격자로도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집중력 저하로 공부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만에 하나 그래선 안 되겠지만 1차 시험에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1년간 몸을 잘 추스리고 훨씬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재시생 혹은 삼시생이 되거나 이 바닥을 뜨거나 무엇이건 간에 꼭 길은 아닐 겁니다. 이 힘든 공부를 1년 더 하신다고요? 기회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활비 1년치 더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1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합격을 했다면 법인에 1년 일찍 입사해서 최소 1년차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벌었을 텐데 그것도 날아가는 거고, 고로 불합격 이퀄 가시밭길입니다. 제가 동기부여 수단으로도 삼았던 방법이에요. 떨어지는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오싹오싹해지면서 마음속에 자그마한 분노가 생기고 이는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무겁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겨울에 잠시 차가워졌던 가슴이 약간은 뜨거워지셨을까요? 그럼 이제 실제로 막판 정리하는 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정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본인 상황 파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권장드리는 객관식 공부 분량이 전 과목 3회독 이상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 3회독이라는 지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시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 동일한 문제를 3번은 풀어보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드리는 권장 회독수입니다. 현 시점에서 본인이 전 과목 객관식 3회독에 근접했거나 초과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남은 기간은 그냥 하시던 페이스 쭉 유지하시는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솔직히 제 경험담을 살짝 들려드리는 것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요. 하지만 아직 객관식 1회독도 못했거나 1회독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아마 공부 시작이 늦은 초시생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남은 기간 계획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권장드린 객관식 공부의 범위는 예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가르친 이론 내용, 문제풀이의 범위는 필수 문제 리스트 더하기 강의 중 풀어준 문제 더하기 기출문제, 이 3가지의 합집합. 지금 공부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제가 권장드린 범위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쳐낼 건 쳐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기출문제, 그 다음이 필수문제, 그 다음이 앞에 2개 속하지 않지만 강의 중 풀어준 문제, 이 순서입니다.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과거 기출된 문제를 참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요, 어떤 시험, 어떤 공부건 간에 고득점의 기본 베이스는 기출문제 정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년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 뭔가 지엽적이라 생각되거나 출제 경향과 맞지 않아 보이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보이실 거예요. 기출문제는 다 푸시고요. 그 외의 문제들 중에서는 다소 구려 보인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시점부터는 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출문제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다고 진짜 문제만 주구장창 푸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 기출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공부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풀이 시작부터 끝까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쭉 흐름을 타고 가되 막히는 부분, 애매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관련 이론 요약 부분 찾아가셔서 지금 다 정리하고 정복하고 가셔야 돼요. 더는 미루실 시간이 없죠. 요약, 공부량이 다소 모자란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 더하기 이론 정리로 노선을 갈아타자. 필수 문제와 강의에서 풀어준 문제 중 선별 작업을 잘해서 끝까지 내려갈 녀석들,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할 녀석들을 적어도 D-30일 전까지는 걸러주자. 시험 40일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약 40일이 남았을 때 남은 기간 총 3회독 정도를 더 하고 간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아니 미친, 지금 몇 개월 동안 공부해서 3회독을 겨우 할까 말까인데 40일 안에 3회독을 하라고? 도랏? 그 3회독하고 이 3회독은 다릅니다. 그 3회독은 공부 실력이라는 탑을 한 땀 한 땀 쌓아가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회독은 이제 쌓아온 탑을 갈고 닦아서 번쩍번쩍거리게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40일 중 마지막 열흘 정도는 최후의 1회독 구간으로 남겨둡시다. 그럼 30일이 남으니까 15일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날짜 구분은 본인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꼭 15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부 범위를 감안해서 과목, 단원, 공부 계획을 배분해주세요. 15일 안에 다 전 과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쉽지 않으실 테지만요, 평소보다 공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배분을 해주세요. 마지막 정리 1회독, 2회독을 하다 보면 마지막 D-열흘간 마지막 총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 피드백이 올 것이고요. 감이 생기게 됩니다. 최종 정리 연습을 미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최후의 1회독 하는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한 구간 계획 짤 때 과목 분포는 가급적 이해 과목을 앞으로, 암기 과목은 뒤쪽으로 분포시켜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 원가, 회계, 미시 이런 녀석들은 앞쪽에 분포를 시키시고요. 세법, 상법, 거시, 경영, 정부회계, 국기법 이런 애들은 뒤쪽에다가 몰아줍시다. 참고로 전 맨 마지막 날에는 상법, 특히 상법전을 보는 시간을 많이 분포시켜줬어요. 계획은 머리로만 짜지 마시고요. 막 이쁘게 만드실 필요 없으니까 시각화된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연습장 한 장 띡 찢어서 끄적끄적 거리셔도 좋아요. 그 다음엔 본인이 자주 볼 수 있도록 책상 어딘가에 비치시켜줍시다. 저는 항상 짜오던 주간 계획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에다가 40일에 달하는 계획을 다 짰고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체크로 지워줬어요. 진짜 마지막 총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지키겠다, 이거 다 지키면 나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정리에 임해줍시다. 현재 상황 파악 및 계획 세우기까지 끝나셨다면 최종 정리하는 기간엔 어떤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야 할까요? 정리의 대컨셉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공부 내용에 대한 환기, 그리고 구멍난 부분 막아주기. 일단 단권화 교재 이론 요약 부분을 쓱 봅니다. 단권화가 잘 되어 있다면 본인이 잘 틀리는 어려운 주제들과 강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해준 내용들이 서로 잘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강조해놓은 부분들을 위주로 잘 정리해야 하시고요. 강조했다는 사실을 중요해서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 잘 틀리는 본인의 약점이라서 강조해놓은 부분도 많으니까요. 이론 부분에 대한 환기가 끝났다면 이제 문제 영역으로 가야겠죠. 일단 최후의 3회독 중에서 첫 1, 2회독 하실 때는 가급적 본인이 여러 번 맞췄던 문제들도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얘네들은 진짜 최후의 열흘 동안에는 안 볼 녀석들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봐줘서 환기가 되면 아마 1차 시험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영역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은요, 계산 문제에서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 왁구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내 기억에 잘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시점에서도 문제를 읽고 주제 파악은 되었는데 왁구가 안 떠오른다? 이건 잘 틀어먹고 갈지 아예 버려버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왁구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할인율 머슬띠가 기억이 안 난다던가, 이게 대손 항목이었는지 대손 항목이 아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던가. 하지만 왁구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건요, 그 문제 유형, 주제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회계사 시험은 말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숙달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본인이 문제풀이 방법을 숙달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외워주세요. 이 기간엔요, 이해보다는 암기를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건 말 문제건 이제 이해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제 와서 나는 세법의 기원, 입법 취지, 상법 판례가 만들어지던 당시 법정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진다. 이러셨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노가 슬픔으로 승화되시는 거예요. 이해보다는 남깁니다. 진짜 안 헤어지시면요,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에 붙이거나 아니면 손등 위에 써서 밥 먹을 때 보고, 움직이면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이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요약 1번, 시각화된 계획을 세워보자. 2번, 중요 표시된 부분 위주로 약점 보완하는 컨셉으로 보자. 3번, 계산 문제는 문제풀이 유형 정리를 꼭 해주자. 4번, 이제부턴 맹목적 암기의 시간이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할 말을 다 못 드릴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목별로 접근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 팁들로 구성해서 최종 정리 영상을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추운 겨울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따뜻하게 덮여져 있는 담요 속에 들어갔을 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